여러분들이 이 프로토타입에서 시제품 만드는 거 이걸 통해서 그 고객을 빨리빨리 린 스타트를 했을 때 고증비가 일단 줄어든다는 의미는 시행착오비를 줄이는 거죠. 투자비를 줄이는 거고 또 매출을 앞으로 당겨서 어떻게 보면 이 손익분기점을 앞으로 당기는 겁니다. 이렇게 결국은 뭐냐, 매출도 앞으로 당기고 그리고 고증비도 낮춰서 사업성을 높여주는 게 사업 계획서인데 이거의 전제 조건은 그 분야의 전문성이 있어서 그 안목을 가지고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 매출이 처음에 일어났죠. 그 다음에 여기서 잘 될 때, 그 다음에 또 사업을 또 론칭을 하고, 론칭을 하면 이제 이게 장기적으로 장기 성장 곡선이 되는데,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가 그렇잖아요. 처음에 이제 매출이 떨어질 때 또 신차 내고 하면서 계속 이 곡선을 갈 때, 지금 현대자동차가 이렇게 가다가 지금 또 위기죠. 코로나 때문에 위기고 또 전기자동차 때문에 위기예요. 그런데 여기 이제 이쪽으로 그냥 계속 갈 거냐? 아니면 또 한번 도약을 해가 우리가 엔지니어 잘한다고 했잖아요. 싸게 잘 만든다고 했죠. 그걸로 또 극복을 하면 또 한 번 더 제2의 테슬라가 될 수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 사업객서라는 거는 핵심이 이겁니다. 혁신입니다. 혁신이 뭘까요? 혁신? 자, 혁신이라는 거는 프로젝트 이거 옛날에 한 20년 전에 이 프로젝트 보면 와 했어요.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에. 왜냐하면 프로젝트는 옛날에는 어떤 거예요? 그게 지금은 생겼지 않습니까? 거기서 혁신이라는 힌트가 있는데 혁신은 이제 새로워야 돼요. 프로젝트가 옛날에는 새로웠는데 지금은 별 새롭지가 않죠. 내가 저 프로젝트를 만들겠다면 여러분들은 말리겠죠? 왜? 새롭지 않으니까. 그러면 새로운 그 플러스 니즈가 있어야 돼요. 니즈가 뭐죠? 고객이 있다는 거예요. 고객이 있으면서 새로우면 그걸 우리는 혁신이라고 해요. 근데 혁신은 오래 가지를 못해요. 특징입니다. 그런데 자 볼게요. 효율은 비용적인 측면이에요. 돈을 적게 들이고 뭘 만들 때 효율이 좋다고 하죠. 그러면 효율이 좋으려면 내가 아까 내부 환경 분석에서 밸류체인상에서 경쟁자보다 싸게 구매해오고 비싸게 팔 수 있는 노하우가 있으면 되죠. 그거는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어야 되는 거죠. 경험이죠. 그걸 우리는 장점이라고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라고 해요. 그래서 자원이 많으면은 비용을 줄일 수가 있어요. 임대료도 줄일 수 있고 그 다음에 효과적인 측면에서 보면 효과는 뭐죠? 매출이 일어날 때 우리 효과적이라고 해요. 즉 필요성이 많을 때 STP가 정확하게 타겟팅이 되어 있을 때 고객이 필요하니까 효율이 좋은 거죠. 그래서 내가 뭘 한호를 받으려면 효과가 좋으려면 필요성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필요성이 제일 많으면 우리는 가치가 있다고 해요. 가치라는 것은 상대가 있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물 한 모금이라도 사막에서는 그게 생명과 관련해 있으면 굉장히 비싸게 받지만 또 물이 흔한 데서는 그냥 가치가 없죠. 그래서 이쪽 부분에서 볼 때는 이건 가치라고 하고요. 4P 믹스가 7P 믹스가 이쪽에서 봐서는 가격이라고 해요. 그렇죠? 비용적인 부분에서 마진을 합한 걸 우리는 가격이라고 하고 고객의 입장에서 필요성이 높으면 우리는 가치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업의 원리 보면 가치가 가격을 앞선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하려면 우리가 그 트레이드 오프라 들어봤습니까? 하나가 높아지면 하나가 떨어지고 하나가 높아지면 하나가 떨어지고 우리는 그걸 한글로는 기항작용 한자로는 그러니까 항상 제로섬 게임이죠. 그래서 그게 이쪽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가 가격이 좋으면 품질이 떨어지고 가격이 비싸면은 품질은 효과가 떨어지는 거지. 매출이 많이 안 돼요. 매출이 많이 일어나면 보통 가격적인 부분이 굉장히 비싸고 그죠? 예. 하여튼 그래서 이 기량작용을
트레이드오프를 깨고 이쪽 분야로 효율도 좋으면서 효과도 좋은 이 모순을 최소 비용의 최대 효과, 이게 모순이잖아요.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비용도 가격 경쟁력도 있으면서 품질도 좋은 거, 이런 거를 우리는 혁신이라고 해요. 새롭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제품을 만들어서 시장에 빨리빨리 린 스타트업을 하는데 거기에는 기술이 들어가는데 그게 뭐냐면 모순을 극복하는 거예요. 모순을. 그럼 모순을 어떻게 극복하냐? 아까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면서 그게 특허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는데 그 모순을 극복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 방법론적인 거는 다양한 관점을 일단 가지셔야 돼요. 그게 우리 스탬퍼라고 들어봤죠? 뭐 그것도 더하고 빼고 나누고 있는데 내부에 보면 스탬퍼라고 치면 스탬퍼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생각의 관점을 만드는 건데 다르게 보는 거죠. 이 주먹을 이렇게 보면은 떨어져가 도저히 어떻게 합쳐질 수가 없어요. 효과를 잡을 수 있는데 이 관점을 다르게 이렇게 딱 보면 붙어 있는 것처럼 보죠. 개기일식이나 뭐 월식 이런 것처럼 이렇게 붙는 현상이 있잖아요. 이렇게 이거는 관점을 다르게 보이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앉아서 남다른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남다른 관점을 가져야 된다. 그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 앞에서 보면 효과는 why에 해당이 되고요. 효율은 how에 해당이 돼요. 다 연관성이 있죠. 내가 내부적으로 뭔가 솔루션을 가지는 컨트롤이 되는 건 how 관점이에요. 효율이고. 그런데 외부적인 거는 내가 컨트롤은 안 되고 순응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외부 환경인데 이게 시장이에요. 그래서 이쪽이 외부 환경 opportunity slater, 여기 내부 역량이 strong과 weakness, 뭐죠? 수학 분석이죠. 이게 전략 툴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외부의 환경과 내부 역량을 고려해서 내가 무엇을 할 건가, 이게 우리가 전략을 세운다. 그래서 전략은 분사용어인데 최우선적으로 선택해야 될 목표를 전략이라고 합니다. 전략 무기가 뭡니까? 비대칭에서 우리는 무기는 많이 가지고 있는데 핵이 없잖아요. 그런데 일부 미국 위에 나라는 핵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로서 모든 게 커버가 되는 거예요. 파급 효과가 대단한 거죠. 핵이라는 비용도 싸고 효과는 극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어떻게 보면 사업의 생각 방식이고, 우리가 전략, 마케팅을 도출하라는 것은 결국은 효율과 효과를 고려한 이거를 도출하는데 이게 모순을 극복해야 되는 거고, 이걸 하려면 발명적인 관점이 필요하고, 이게 결국은 비즈니스 모델이다. 그게 포피닉스 또는 세븐피닉스로 기획이 되는데, 여기까지가 외부 환경과 내부 영향을 통해서 간이 사업 타당성 또는 예비 사업하는 예타를 하고 거기서 확신이 들면 그 다음에 이 수학 분석을 통해서 전략을 도출하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시장 타겟을 통해서 이걸 도출하는 걸 우리는 STP, 포피닉스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거고, 이게 도출되면 그 다음에 뭘 하죠? 가치 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야기를 좀 드리고, 지금 몇 시쯤 됐어요? 20분 남았어요. 10분 남았어요? 20분. 20분. 자, 이거를요 좀 다르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사랑은 관심과 배려다. 고객을 사랑하자. 뭐죠? 그냥 계속 할까요? 계속 하겠습니다. 관심과 배려인데 뭐냐면 상대방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서 원하는 것에 대해서 적절하게 솔루션을 제시해 주는 것을 우리는 배려라고 해요. 이게 이거잖아요.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걸로 제시하는 이거를 우리는 배려라고 해요. 그래서 사람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이 원하는 걸 먼저 관심을 가지고 주의 깊게 바라보고 경청을 하고 시장 조사를 하고 시제품을 가지고 고객이 원하는 거를 잽을 날려서 먼저 알아보는 게 린스타트를 계속 하면서 이걸 먼저 알아보고 그 다음에 내가 구체적으로 이제 준비를 하는 거죠. 사업이나 인간관계, 사랑이나
모든 게 저는 일맥상통한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워킹 복합을 통한 시장 검증인데 여기가 why가 되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how가 되고 what도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거를 시장 개발 단계가 아까 기술 성숙도가 TRL을 갖고 있고 테크놀로지 레이디니스 레벨, 이게 레이디니스가 준비도란 뜻인데 이게 한글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기술 가치 평가 그 자격이 보면 이게 기술 성숙도로 이야기가 되면서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기술 준비도가 아니고 기술 성숙도로 이렇게 이야기가 됐고요. 그래서 이 NPD는 뭐냐면 New Product Development라는 뜻이고 이게 이렇게 일치가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1단계, 2단계 때는 아이디어 단계에서 그 제품을 개발할 때는 아이디어 단계가 1, 2단계에 해당이 되고 실험 단계가 제품 개발 단계에서 실험 단계가 3, 4단계에 해당이 되고 시제품 제작 성능 테스트가 5, 6단계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확신이 들면 시장이 확인이 되면 실용화 단계에 들어가서 여기 보면 7단계, 8단계 엔지니어링 단계 그 다음에 이제 양산 단계 이렇게 되거든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거는 내가 5단계에서 만들어가지고 성능을 테스트를 해가 문제가 없으면 계속 이걸 사이클을 이걸 우리 피보팅을 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이제 뭐 이해가 좀 잘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시제품 제작 접근 방법인데 우리가 리스타트를 할 때 처음부터 뭐 처음부터 검증 투자하고 이러면 안 되겠죠.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 뭐 엔지니어를 전공하신 분도 계실 거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다 보니까 제가 그냥 중간 단계로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3D 프린트가 어떤 의미냐면 3D 프린트는 정확하게 말하면 시제품과 프로토타입 3단계에서 5단계 그 사이에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디자인을 하면 그 디자인한 거를 한 5단계 시제품까지 옛날에는 그걸 전부 다 검역을 만들어가 해결해야 될 수밖에 없는 것도 뭐 이게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5천만 원 투자해야 되는 것도 지금은 단지 1, 2만 원에 프린팅을 하면은 그게 거의 비슷하게 한 80% 강도를 가진 제품이 나오는 거죠. 제가 일화를 말씀드리면 제가 10년에 창업을 해가지고 수주를 받은 게 뭘 받았냐면 4대강 물고기로 버전 3 하드웨어를 제가 개발을 했어요. 4대강 물고기 아시죠? 말 많은 4대강 물고기. 네. 거기 제가 검찰청에도 다니고 있어요. 가보니 갈 데가 못 돼요. 참고인인데도 갈 데가 못 돼요. 갔더니 여기 검사가 이렇게 딱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수사관이 4명이 있는데 저는 여기 앉았어요. 참고인으로 왔어요, 단지. 근데 저기는 피고인, 여기도 피고인, 여기도 피고인인데 하나는 문신이 이렇게 쫙 돼 있더라고요. 근데 형사가 그 파일철 있죠. 그 머리 막 때리면서 뭘 말하고 있고 한쪽에는 남녀가 밤새도록 어떻게 됐는데 뭐 한쪽에는 뭐 어떻게 됐다 하고 뭐 하여튼 난리야. 한쪽에 완전 도태기 시작해.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절대 가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3D 프린터로 해가지고 제품을 그걸 개발을 해보니까 3D 프린터가 물을 먹어요. 그러니까 이게 물고기 같은 데는 물이 스며드니까 3D 프린터가 안 돼요. 그때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냥 CNC 가공을 해가지고 그걸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만약에 이걸 3D 프린트를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방수 처리를 또 해야 되는데 그러면 재질 특성이 또 이게 안 맞으니까 결국 CNC 가공기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경험을 해봤는데 3D 프린트가 안 되는 경우도 있었구나. 그걸 좀 느꼈는데 자, 여기 한번 볼게요. 그 제품을 개발하는데 한 4가지 관점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건 그냥 상식적으로 알면 돼요. 내가 만약에 앱을 개발한다면 요걸 가지고 하면 되죠. 소프트웨어적으로 접근하면 되죠. 이 안에는 뭐 프로그램 개발 있고 테스트, 리허설, 인수 있는데 소프트웨어 개발에는 앱을 개발한다면 한 3가지 관점이 있어요. 뭐가 필요하죠? 스마트폰에 여러분들이 보여지는 화면창 있죠. 그거는 디자이너들이 예쁘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걸 우리는 디자인을 할 거예요. 디자인 단계가 있고 또 뭐가 있어요?
그 스마트폰에서 동작을 하는 뭔가 동작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죠. 그걸 우리는 프론트 엔드 단계에서의 뭐라고 하죠? 프로그래밍 단계. 그리고 그 프로그램을 했을 때 거기서 처리가 안 되는 것은 백단에 서버에 날아가가지고 어딘가에서 작동을 해가 내한테 알려줘요. 그리고 우리는 서버 단에서의 설계를 할 거예요. 그런 거를 우리는 알아야만이 프로그램을 설계를 또 지시할 수 있고 ODM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자 여기 보면 제품이 하드웨어적으로 이런 게 만들어질 때 껍데기 있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기구 설계를 할 거예요. 하드웨어적으로 눈에 보이는 거는. 그리고 안에 PCB 같이 회로가 또 들어가죠. 그리고 회로를 안에 구성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몸이라고 하면 요거는 어떻게 보면 정신 영혼이라고 보면 돼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작동하는 거, 기억 같은 거.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 제품을 이렇게 구성을 하는데 이미 만들어져 있는 요소품들은 우리가 이렇게 활용하는 게 가장 경쟁력이 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이 부품 하나하나를 만드는데 전부 다 목숨 걸고 만드는 거거든요. 가성비 좋게. 그러니까 웬만하면 있는 거를 검색해서 쓰고 그거를 중간에 메꿔주는 게 하드웨어 설계를 통해서 그걸 인테그레이션 해주면 시제품 만드는 데는 문제 없겠죠. 그 다음에 회로도 요즘은 아두이노 들어봤어요? 이 아두이노가 뭐냐면 그 PCB 같은 거를 일일이 우리가 회로 박아가 계산해가지고 만들었더니 회로 그 구성이 안전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뭐 타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 아두이노는요 어떻게 보면 기능과 디자인 빼고 기능과 성능을 검증한 만들어져 있는 어떻게 보면 맞는 기판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 맞는 기판에 전원만 연결해주고 거기 인터페이스로서 뭐 버튼만 연결해주고 그 다음에 화면창만 연결해주면 작은 컴퓨터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아두이노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냐? 만 원도 안 해요. 이런 거에다가 그냥 내가 회로 설계할 필요 없이 이런 소프트웨어 설계 거기 아두이노에 맞는 프로그래밍이 직관적으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습니다. 그래픽적으로 그거를 조합해가지고 우리가 워드 있죠. 만약에 그 MS 워드 다 쓸 수 있죠. 그 MS 워드는 나무 웹 에디터 들어봤어요? 나무 웹 에디터로 이렇게 끌어다가 하면은 뒷단에 어때요? 프로그램이 지가 알아서 다 해버리죠. 태그 다 들어가고 똑같아. 그래서 이 프로그램 회로 설계는 아두이노로 하고 거기다가 아두이노로 대체하고 거기 전원 연결하고 디자인만 무시하고 그렇게 쭉쭉쭉쭉 해가지고 그냥 거기다가 내가 프로그래밍 그 알고리즘만 넣으면 동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회로는 그렇고 여기 부품 같은 걸 전부 넣고 그거를 인테그레이션해서 디자인적인 거는 기구 설계로 마무리를 하면 제품이 나오는 거예요. 시제품이. 그래서 거기 되면은 그 다음에 버전업을 시켜서 그때는 이제 내가 가능성은 좋은 거야. 워킹 모급은 아니라도 프로토타입까지는 됐어. 3단계. 그걸 가 사업 계획서를 만들어서 시제품은 전문가한테 맡겨가지고 하면 되죠. PCB도 뜨고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기구적으로 보면 한번 말씀드리면 다양한 재질들이 이렇게 있고 그리고 내가 만약에 샘플을 하나, 두 개를 처음에 만들 때는 이런 3D 프린터나 CNC 가공기로 해서 그냥 만들면 돼요. 그리고 한 10개에서 20개 시제품 만들 때는 이런 하드웨어적으로는 기구 설계적으로는 진공주형이라는 기법을 통해서 저렴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진공주형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어떻게 하냐 이렇게 우리 통에다가 에폭시 아시죠? 에폭시. 그 두 개를 이렇게 섞으면 이게 굳어지면서 이렇게 플라스틱 사출 성형한 것처럼 나옵니다. 얼마나 강하냐 하면 우리 배나 자동차에 범퍼 이런 것들 전부 에폭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자동차 그 튜닝할 때 보면 에폭시로 그 형태를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우리가 이제 본네트도 만들고 이러거든요. 아니면 그 쌍용 그 무스 스포츠 이런 거 보면 뒤에 뚜껑이 있죠.
이런 것들 전부 저런 식으로 진공주용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1000개에서 2000개는 진공 성형을 하는데 이 판은 그냥 그 나무가 될 수도 있고 뭐 철이 될 수 있고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그 노글노글한 그 어떻게 보면 플라스틱 판 있죠. 거기서 이렇게 우리가 그 열을 가하면 누글누글해지잖아요. 그거를 여기다 이렇게 딱 놓고 뒤쪽에서 음압을 주면은 흡입을 딱 해버리면 이 형태에 맞도록 어때요? 쫙 이렇게 형상이 나오잖아요. 그게 진공성형이에요. 배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그 계란판 아니면 도시락 같은 그 플라스틱 그 간이 플라스틱 그 투명 껍데기 있죠. 이런 게 전부 다 이 진공성형으로 만들어요. 그리고 주조라는 거는 어떻게 하냐면 우리 도자기 같이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도자기 안으로 이렇게 형틀로 뭐죠? 주물 그러니까 녹이 용융된 철이나 황동, 주철 이런 걸 넣으면 이게 나오는데 이거는 수작업을 하다 보니까 생산성은 그렇게 안 좋은데 몇 개 만드는 건 이거 같이 좋은 게 없어요. 돈도 별로 안 들고. 그 다음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제일 처음에 어떻게 하냐면 이거를 그 초로 만들어요. 초로. 잘 녹는 초로 만들어가지고 그 위에다가 황토를 바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열을 가하면 중간에 초가 녹아버리겠죠. 그러면 형상이 생기죠. 그 사이로 또 뭐죠? 황토는 열에 강하잖아요. 거기다 녹은 주조철을 이렇게 쭉 넣으면 그 철이 냉각이 되면서 형틀이 형성되는 겁니다. 지금 몇 시죠? 10분 남았어요. 예. 5분. 그 다음에 이제 1000개에서 2000개는 어떻게 하냐면 5분 남았네요. 이 진공 주조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뭐냐면 사출 검정인데 이 사출 검정도 QDM이라고 있어요. 알루미늄 사출 검정이 있는데 이거는 금액이 그 스틸보다 한 5분의 1밖에 안 돼요. 왜 그렇게 싸냐면 이 알루미늄은 가공성이 좋아가지고 가공하는데 시간이 일단 적게 들고 그리고 표준화된 털에다가 가공을 하기 때문에 외부에는 다 똑같이 냉각수라고 해가지고 냉각 통로 같은 거 다 표준화돼 있어요. 안에 코어만 그냥 가공을 해서 딱 집어넣고 그냥 사출을 하면 되니까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게 만들어 볼 수 있는데 문제는 이 알루미늄이 약하다 보니까 한 1000개에서 2000개 정도는 기본적으로 나오는데 이게 한 요즘은 기술이 좋아 5000개에서 10,000개도 나와요. 그리고 이제 한 이제 10,000개 이상 이러면 이제 뭐로 하냐 이제 검령 같은 걸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걸 말씀드리는 거는 제품의 수량에 따라서 솔루션이 달라져요. 그러면 시제품 만들 때 뭘로 해야 되죠? 제일 위에 저걸로 시작. 이런 솔루션이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뭐 처음부터 이걸 하면 절대 안 하는 거. 이거 하면 이제 망하는 거죠. 왜? 한 5번, 7번 사이클에 처음에 5천 투자를 해버리면 그 다음에 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금령 떠도고치기 바꾸면 금령은 그냥 이게 성능도 안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마케팅 방법론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시간축으로 보면 여러분이 지금 없는 시장을 만약에 들어가면 지금 도입기에 해당이 될 거예요. 그런데 이게 파란색이 이게 매출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빨간 건 뭐라고 생각해요? 프로필. 손익. 예, 맞습니다. 손익. 예, 손익이 처음에는 마이너스로 가다가 이제 플러스로 이렇게 가죠. 그런데 여기서 매출은 처음에 이렇게 가는데 처음엔 투자가 먼저 일어나니까 어때요? 계속 그냥 이 마이너스 손익이 이제 비용이 발생하죠.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매출이 어느 정도 일어났을 때 이제 손익도 같이 올라가다가 사실 그 BP는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 BP는요 여기 투자되는 이 최적을 다 합하고 그 다음에 이게 매출이 일어나는 거 다 뺐을 때 한 요 정도에서 한참 지나가 요 정도 돼가지고 투자비도 회수하고 그때부터 이제 이익이 이렇게 나면서 요 부분이 이제 순이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머릿속에 처음에 내가
이 수익이 난다고 해도 이게 사실은 앞에 이걸 상세를 못할 때까지는 내가 돈을 더 벌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돈을 벌면 이게 내 돈인 줄 알고. 근데 이 수익은 요거밖에 안 나는데. 자, 그리고 여기서 보면 이제 매출이 일어날 때 이 단계별로 보면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세태기가 있어요. 그럼 내 시장이 어디에 해당이 될 건가 이걸 먼저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보통 이제 없는 시장에 들어가가지고 하면요 되게 힘들어요. 힘들죠. 그런데 제가 권하는 것 약간 이제 성장기 초입형 그런 아이템을 가지고 내가 한 요 정도에서 마켓쉐어 단지 1%만 해도 매출이 꽤 되죠. 왜냐하면 시장이 크니까. 그런데 초창기에는 마켓쉐어 해봤자 아무리 해도 이 시장이 크진 않으면 마켓쉐어 내가 많이 잡기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창업을 할 때 뭔가 새로운 걸 가지고 막 하다 보니까 여기 아이템은 다 정해져 있지만 사람들이 아는 아이템을 가지고 하셔야 돼요. 그걸 만약에 안 하면 내가 마케팅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요즘 제가 하나 보면 그 광고에 보면 링거를 이 마시는 걸로 해서 하면 흡수율이 빠르게 나오는 링티라는 거 혹시 제품 광고 들어본 적 있어요? 그 마시는 링거인데요. 그거 맛이 좋을 것 같아요, 안 좋을 것 같아요? 느낌이 왜 링거를 마시지 이래 되는 거야. 근데 절박한 등산을 가가지고 내가 진짜 탈진이 될 것 같으면 나도 들이마시겠는데 이게 맛으로 먹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게 건강을 위해서 보약도 아니고 그냥 인공 음료인데 이게 링거 컨셉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어디에 해당이 됩니까?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누구도 그걸 마시려고 하는. 그런데 지금 컨셉을 바꿨어요. 여러분 한번 마시면 맛있어요. 뭐 이런 컨셉으로 갔어요. 그래가 언제 시장을 설득을 하느냐 이거죠. 그보다는 아까 말했듯이 내 사업 포지셔닝은 기존 있는 요 시점에서 A, B, C를 찾아가지고 A, B, C를 결합만 하면 A, B, C는 다 아는 거잖아요. 그죠? 그걸 가지고 요 시점에서 마켓만 늘리면은 수익은 펫사업 이런 것들이 우리가 그때 2011년도에 펫 할 때 저는 이제 저도 돈 될 거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돈 제일 잘 벌어요. 저희 집도 강아지가 있는데 아프면은 보험료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안 아프라고 사료가 5배 비싼 걸 먹여요. 그거밖에 안 먹으니까 돈을 안 아껴. 왜냐하면 아프면 크게 아플 바에자 사료를 좋은 걸 먹어가지고 신장 결석이 없게 여러 결석이 없게. 지금 얘가요 또 수술을 해야 된다네. 한 번 하면 200만 원이 드는 거야. 치아가인데 조그만 건데 2kg짜리인데 안에서 돌이 왔다 갔다 하면서 오줌을 못 가려요. 지금 아파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요? 돈 달라는 대로 줄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기 뭐 이렇게 어렵게 막 이야기했는데 다른 거 없어요. 시장 요 성장 단계 초입에 있는 A, B, C의 포지셔닝이 있는 걸 어떻게든 조합해가지고 A, B, C 내 걸로 해서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아는 범위 내에서 차별화를 해서 혁신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굉장한 포인트입니다. 오늘 강의 요구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의가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들 프로세스별로 좀 차이가 있